자꾸 영상이 끊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급하게 하다 보니 이렇게 됐는데요. 설명을 이어서 드린다면 요것을 요런 식으로 풀어서 쓰는 거 하나만 설명드릴게요. 얘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기니까 이렇게 얘는 요거 더하기 B2 더하기 필름 더하기 B3인데 B3에 해당되는 것은 젠더 그리고 세미콜론 그리고 필름 요런 셈이죠. 요런 것들을 검증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자세한 건 다음에 얘기할게요. 그리고 이렇게 LM으로 표시한 거나 그 다음에 LM 펑션으로 우리가 구한 거나 GLM 펑션으로 구한 거나 결과는 똑같아요. 다만 우리가 이거 쓰는 것들은 조금 목적을 용도를 좀 달리해서 만든 함수들이거든요. 이거 말고 같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들이 AOV라고 하는 또 다른 펑션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다 그런 그룹 간 차이 검정할 때 쓰는 그런 함수들인데 거의 같은 결과들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이 것들을 활용해서 사용하는 그런 목적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있어서 그런 함수들이 개발된 겁니다. 아무튼 저는 LM으로 쓰시라고 저는 일단 권해드립니다. 결과는 같은 것이고요. 이 첫 번째 문제는 그렇게 해석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풀 수 있겠다. 결론적으로 이제 이렇게 인터랙션 텀은 없으니까 우리에게 최선의 모델은 뭐다? 필름만 있으면 돼요, 사실. 내가 최선의 모델을 고른다고 하면 이건 있으면 돼요. 다른 것들은 유의하지 않기 때문에 이 모델로도 모든 것을 설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거는 영화의 이런 선호도라는 것들은 영화의 차이 갖고 나타나는 것이 이거는 유의한 차이가 아니다라고 말을 한 것이거든요. 근데 나는 성을 보정하고서도 이 영화의 차이가 있는지를 얘기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유의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걸 킵하고 요걸로 쓸 수 있어. 요 모델로 내가 갈 수도 있습니다. 요 이야기는 우리가 투웨이 아노바를 다루는 다음 시간에 더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아무튼 이 문제가 원했었던 그런 미션들은 이미 다 충분히 해결이 된 겁니다. 두 번째 미션의 경우도 이게 사실은 하나, 둘, 셋, 넷, 네 그룹 간의 차이인 거잖아요. 그것들을 하는 거라서 사실은 이 좀 정도를 벗어났지만 이 그래프 그리는 것 자체만큼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었다면 두 번째 쥐지플랫 갖고 했었더라면 이 그림은 굉장히 쉽죠. 다만 차이 검정을 해보라는 것들은 한번 여러분들이 보건통계학 개론을 들었기 때문에 제가 한번 미리 한번 챌린지를 드린 겁니다. 하는 데까지 해보는 거죠. 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딸꾹질이 그냥 있으면은 이 정도 되는데 어떤 조치를 뭐 혀를 뒤로 만다든지 또는 뭐 어떤 다른 조치를 취하면은 딸꾹질이 줄어드는 것들을 관찰을 해서 정리한 그래프입니다. 얘 원데이터를 한번 볼게요. 픽업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이것들의 이제 수적치를 보게 된다면 이렇게 다 모두 뉴메릭 텀이네요. 입니다. 이 데이터를 한번 눈으로 한번 본다면 이렇게 각각 베이스라인에서 우리가 딸꾹질 횟수를 했고 텅을 이용해서 딸꾹질 줄이려는 시도를 하는 경우는 이렇게 돼 있고 페르티노이드 렉텀이 시도한 경우 있습니다. 지금 이 데이터만 봤을 때 이게 같은 사람한테서 이런 여러 시도를 한 것인지는 모르겠죠. 이 데이터만 볼 땐 그렇습니다. 일단 이 그래프를 한번 아까 보였었던 그 그래프를 한번 재현해 보는 방식을 한번 해볼까 해요. 저는 이 그래프를 이 데이터를 할 때 이게 같은 사람한테서 측정한 것이다 라고 일단은 전제하고 써보겠습니다. 1번 요거는 지금 열 아이디잖아요. 열 넘버입니다. 요것들 여기에는 지금 새로운 변수가 없어요. 새로운 변수 하나 제가 만들어서 아이디를 한번 부여하겠습니다. 그럼 열 번호를 이용해서 해보겠습니다. 그게 이거예요.
1번부터 15번까지 일단 하나의 벡터를 생성한 다음에 걔를 요 변수에다 집어넣어라. 변수명은 id다. 이렇게 한다면 얘가 이렇게 변하는 거죠. 이렇게. 실제로 R은 여기 있는 변수들을 쓸 겁니다. 데이터 분석할 때 하는 것입니다. 얘를 갖고서 데이터 분석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릴 수도 있는데 제가 롱폼으로 여러분들한테 하는 법을 소개해 드렸잖아요. 요 쓸 때는 이것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요 데이터를 롱폼으로 만들어 쓸 수도 있어요. 즉, 요 id에 벡터이 이만큼 나왔다면 카로티노이드는 그 아래에 또 붙는 거예요. 이렇게 1, 2, 3, 4, 여기 15, 1부부터 15까지 아래에다 또 쓰고 요 변수를 요 밑에다 쓰고 또 한 번 또 쓰고 요 변수를 밑에 또 쓰고 이렇게 쭉 아래로 세로로 긴 데이터 형태를 만들겠다 라고 한다면 요 펑션을 쓰시면 됩니다. reshape2라고 하는 패키지에 멜트를 쓰면 되는데 요걸 읽는 요령은 요 데이터를 참조해라. 그리고 얘는 고정. 요 데이터에서 얘를 고정한다면 얘는 그대로 두고 나머지 변수들을 여기 보인다면 변수명들이 있고 숫자들이 있잖아요. 요거는 고정한 채로 쭉 내려올 거예요. 여기 변수라는 집단이 있고요. 숫자라는 집단이 또 있겠죠. 내가 이걸 쭉 밀게 된다면 얘는 그대로 두고 여기에는 변수명들이 쭉 나열되는 여기 있는 것들이 쭉 나열되는 것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 따라붙는 숫자들이 또 쭉 내려붙게 되는 거예요. 그냥 돌리면은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냥 실행시킨다면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게요. 그냥 실행시킨다면 저장하지 않고 이렇게 돼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얘는 그대로 존재하지만 계속 반복해서 갈 것이고 변수로 있는 것들은 베리어블이라는 이름을 쭉 자동으로 알이 만든 겁니다. 그리고 숫자들이 여기 따라 붙어요. 이게 롱폼이 됐는데 여기는 변수명이 난 마음에 안 든다. 그럼 내가 만들어줄게. 나는 메서드라는 이름으로 바꾸겠다. 그리고 요거는 my value로 쓰겠다. 또는 pickup score로 쓰겠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쓰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새롭게 저장을 한다면 제가 이걸 하면서 문장을 바꿨죠. 저장을 한다면 이렇게 됩니다. 한번 볼까요? 한번 얘는 어떤 모양인지. 위에랑 똑같은데 이름이 바뀌었죠. 제가 좀 더 알아보기 쉽게 만들었어요. 이게 롱폼이에요. 롱폼. 일단 메서드들이 이렇게 있죠. 메서드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지금 문자열로 돼 있어요. 사실은 문자로 만들었기 때문에 얘를 내가 필요에 따라서는 숫자로 만들 수도 있고 팩터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한번 나온 김에 보여드린다면 읽어보겠습니다. 이 롱폼으로 새로 만든 데이터에서 만약에 메서드가 베이스라인이면 0이라고 코딩하고 그게 아니라면 뭐 텅 또는 카로티노이드 또는 렉텀이겠죠. 그게 아니라 베이스라인이 아닌 경우 텅이면 1이라고 하고 또 그게 아니면 카로티노이드 걔는 2라고 해라. 나머지 하나 뭐가 있죠? 렉텀 걔는 3. 그렇게 새롭게 코딩한 것을 method.n 이라는 것으로 해서 새로 만들어 하는 겁니다. 이게 숫자로 된 또 다른 변수 하나를 만들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해서 덮어쓰기 해라. 볼까요? 어떻게 됐나? 이렇게 돼요. 여기에 따라서 왜 숫자로 만들었느냐? 이거는 숫자로 만들면 상관 분석하기에 되게 편하거든요. 한점도 그릴 때도 편하고 여러 가지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이제 구분 변수로 쓰고 싶으면은 팩터화 시켜야 됩니다. 그게 요겁니다. 요 새로 만든 요 데이터 덮어쓰기 한 것에 요 변수를 팩터로 만들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붙은 거는 그것에 대해서 팩터가 됐는지 보여달라는 거예요. 레벨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팩터가 됐고요. 정말로 그런지 안 그런지 보려고 한다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스트럭처하고 L 치시면 실행을 시켰습니까? 아, 실행만 시키고 덮어쓰기를 안 했군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만약에 이걸 실행시키고 덮어쓰기 하려면 이렇게 돼. 위에다 그냥 올렸습니다. 지금 여기서 위트를 하나 더 겁니다. 이렇게 하면 그러면 다시 이렇게 하면은 실행시키는 다음에 아이고 잠깐만 뭐가 예 요걸 이렇게 고쳐주면 됩니다. 요거를 안으로 집어넣고 요거를 새로운 변수로 내가 만들어 주겠다 그러면 이렇게 써주면 돼요. 이렇게 덮어쓰기 한다면 제대로 되는지 보면 벡터가 이 레벨로 나는 근데 이거를 덮어쓰기 하려고 한다면 덮어쓰기 하셔도 됩니다. 여기를 바꿔서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면 되고요. 일단 요 스트럭처는 이렇게 나왔고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여기 항상 테스트를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원래 오리지널로 이렇게 메서드 있었던 것들이 내가 새롭게 만든 것들이 잘 배열이 됐는지 미싱 없이 잘 나왔죠. 그래프 그리는 것이 원래 숙제였었잖아요.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저는 그 데이터를 제가 원 데이터를 이용해서 쓰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이렇게 네. 이제 그 차이 검정하는 겁니다. 차이 검정하는 것들인데 그 다시 보시게 된다면 사실 뭐 팩터화 시키지 않고 요걸 바로 쓰셔도 괜찮아요. 써도 좋지만 팩터화 시키면 여러 가지 이점들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 다시 말씀드렸듯이 LM으로 하시나 JLM으로 하시나 똑같습니다. 저는 LM으로 일단은 해볼게요. 그러면 읽어보겠습니다. 요거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데 그냥 옵션이죠. 요 데이터를 참조하겠다. 요거는 쌓이지 않게 쓰는 게 좋습니다. 요 데이터셋을 참조해서 종속 변수를 픽업 스코어로 하고 메서드를 현존 변수로 해서 풀어보겠다라는 거죠. 원래 우리가 두 그룹 간의 평균만 하려면 얘랑 비교하고 그 다음에 얘랑 비교하고 얘랑 비교하고 해야 되잖아요. 또는 얘랑 비교하고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이러다 보면 알파 에러가 증가하니까 한 번에 보는 겁니다. 이럴 경우에는 사실은 가설 검증을 하는 것이 얘를 식으로 쓴다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y는 b0 더하기 b1 곱하기 뭐라고 할까요? b1 b2 곱하기 a2 그 다음에 b3 여기 a3 뭐 이렇게 한 거랑 같아요. 이렇게 푼 거거든요. 이게 이렇게 해서 표현할 수도 있고 또는 순서대로 쓴다고 한다면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지금 요거나 사실 리니어 모델을 볼 땐 요 라인이나 요 라인이랑 똑같아요. 얘는 우리가 레퍼런스 코딩이라고 하죠. 얘가 레퍼런스가 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요것들에 대해서 B들이 모두 같으냐 안 같으냐를 보는 거거든요. 이 경우는 레퍼런스 코딩이 아니라 셀민 코딩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요게 B1, B2, B3, B4 요것들이 각각이 요 집단의 평균들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규모가설은 여기 있는 그 파라미터들이 모두 같다는 것이죠. 여기서는 베타 제로를 추정한 다음에 베타 제로랑 베타 1, 2, 3가 모두 같다. 그게 이제 규모가설입니다. 그것들에 대한 얘기예요. 물론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으나 아마 다다음 시간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거를 아무튼 자세 검증하려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일단 실행시키고 결과를 본다면 결과만 놓고 볼게요. 네. 여기 볼 때 이건 레퍼런스 코딩입니다. 이건 디폴트 그러니까 셀민 코딩으로 할 수도 있는데 일단 보겠습니다. 요게 베이스 요거죠. 요거의 평균이에요. 13.1. 얘는 조금 낮죠. 통계적으로 모델이 얘기하는 평균은 13.1에서 0.33을 뺀 정도. 그거는 유의한 차이가 아니다 봅니다. 얘는 여기서 4.4를 더 뺀 수치예요. 그거는 차이가 좀 있는 거다 봅니다. 얘는 23.3, 13.1에서 9.6을 더 뺀 거. 이건 아주 강한 유의성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이건 이제 여러 집단 간 평균을 본 겁니다. 그리고 이 파라미터의 P들은 이 파라미터들이 의미 있는 것이냐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이 모델 전체가 의미 있는 것은 아니냐 아니냐에 대한 P는 아니라고 일단 보셔야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하는 것들이었고요. 제가 이제 숙제로 내드렸던 겁니다. 요 밑에는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나중에 이제 상관 분석할 때 수치형을 쓰면 편하다는 것들을 하는 것들. 여러분들이 이제 통계 분석하다가 여러분들 그 굉장히 힘들었던 부분들 있는데 요거는 제가 좀 끊었다가 다시 한번 설명을 또 드릴게요.